안녕하십니까,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키프리스 이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프리스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 관련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이번에 최근에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키프리스 이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오늘 세미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특허법인 네이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한 키프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아무래도 현업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키프리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관련 정보를 갖다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료로 알려주는 건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특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키프리스에서는 특허 말고도 디자인이나 상표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디자인 상표 특허 외에도 현재 지금 마우스에 표시되는 것처럼 해외 특허에 대한 정보도 일부분 제공이 되고 있고, 이 해외 특허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을 바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접근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합니다. 이러한 일본 특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허와 실용신화는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 약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것이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이라고 하고, 특허와 실용신화의 차이점은 원래는 특허는 이른바 좀 큰 기술, 실용신화는 좀 작은 기술, 이렇게 해서 특허와 실용신화를 나누어서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실용신화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낮은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지는 않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허와 실용신화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는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러한 브랜드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제도고요. 디자인은 형상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허와 실용신에는 제가 이 다음 장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잠시 넘어가고, 상표와 디자인은 잠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검색 포털에서 이렇게 이제 키프리스라고 타이핑을 하신 후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주소 이름이 키프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키프리스에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특허 실용 신안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품의 형상에 대해서 독점권을 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구경을 해보면, 자동차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형사에 대한 독점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생긴 자동차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독점권을 신청해가지고 독점권을 받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사진이나 도면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도면에 나타나 있는 형상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거고,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디자인 등록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긴 자동차에 대해서 디자인 독점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생긴 거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것이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잘 해봤고요. 상표 잠시 살펴보면 상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어떤 한자로 된 브랜드 있고 뭐 영어와 한글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삼성종합화학이라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브랜드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표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이러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막아 놓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뺏겨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상표는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키프레스에서도 상표 검색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조금 더 하면 그 특허와 실용신안의 취득 단계에 따라서 용어가 몇 가지 좀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고자 하는 관련된 기술이 기재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서류를 저희가 출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출원이 되면 출원일자라고 하는 날짜가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서류를 제출을 하면 출원일자는 5월 21일이 되고, 이러한 출원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비슷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몇 개가 있는 경우에 출원일자가 제일 빠른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다. 속된 말로 먼저 잡는 것이 임자다, 뭐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출원일자가 다른 경합되는 특허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출원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원일자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면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것을 이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를 제출하면 특허 출원, 실용신안을 제출하면 실용신안 출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공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공개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인터넷상으로 공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면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 공개 일자가 나오고, 이 공개 일자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제3자가 특허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개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특허나 실용신안에는 모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 출원을 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공개가 된다.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특허를 진행을 할 때는 독점권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특허 서류에 기재를 해놨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특허 독점권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어떤 기술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공개가 되기 전에 어떤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공개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날짜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출연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서류는 공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그 부분을 어떤 의도치 않게 자기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공개가 됐다는 것은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가 특정 기간, 여기 밑에 표해 있는 것처럼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서류가 공개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독점권이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 특허가 독점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러한 공개 공보를 들고 오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개 공보 상태로는 독점권이 발생된 걸 알 수가 없고, 그 번호를 보고 현재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실제 독점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개 공보만으로는 독점권 발생을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어로는 심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 출원이 된 서류에 대해서 특허 독점권이나 실용신안 독점권을 줄지 여부를 특허청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심사라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허청에서는 서류 자체를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독점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심사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날짜, 즉 출원 일자부터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며 3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이 특허는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등록이라는 것입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허청에 의해서 독점권이 승인된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등록이라는 용어는 그 정확한 의미는 그 우리가 부동산 봐도 그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도 특허에 대해서도 원부가 있습니다. 이 원부에 특허 번호가 기재가 된 것을 등록이라 하고 이러한 등록된 상태에 의해서 독점권이 이제 승인이 됐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공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타임테이블 한번 보시면 출원,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특허청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만약에 이때 심사 청구를 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따라서 쭉 시간이 흘러가다가 18개월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는 오픈이 되어버립니다. 제3자가 볼 수 있게. 그래서 공개 공보라는 게 나오고 심사를 거쳐서 쭉 특허청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서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 등록 공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등록 공보가 나와야 이 특허에 대해서 독점권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공개하기 전에 공개 공보가 나오기 전에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록 공보는 당연히 나오고 등록 공보가 나오면은 그 공개 공보는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특허 내용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두 번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서 등록 공보가 나오면 공개 공보는 발행을 안 하고 그냥 등록 공보만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행정 상태에 따른 용어도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가 인터넷으로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취하, 포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취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출원인의 의사에 의해서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의 진행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독점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특허청 공무원에 의해서 서류 검토가 끝나고 어떤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독점권이 나오는데 이러한 진행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진행을 포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독점권은 발생하지가 않고 이렇게 출원인이 특허의 진행을 포기라는 것을 취하 또는 이제 포기라고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하나 포기 자체는 의미는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미는 약간 다른데 이러한 그 의미 차이를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의미 차이는 이러한 일을 저희가 업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인들에서는 이 취하 포기를 구별할 그러한 필요성은 뭐 별로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취하 포기는 출원인이 스스로 내 특허 진행을 포기를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효라는 용어는 특허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라든지 어떠한 뭐 특허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특허청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 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특허청에서 특허 진행을 무효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서류에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재를 안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하면 특허청에서 서류를 수정하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수정하시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 특허청에서는 잘못된 서류가 고쳐지지 않으니 이러한 특허 진행을 무효를 시켜버리고
그 어떤 독점권 발생도 이제 발생하지 않게,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이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독점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특허 쪽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데,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신청한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허청 공무원이 볼 때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특허 등록을 거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기술이 아주 우수하지가 않아서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줄 만한 정도의 기술적 차별성이 없다. 저희 쪽 용어로는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술적 차별성이 없어서 거절을 합니다라고 하고, 이러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독점권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등록된 특허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세처럼 특허도 매년 유지료를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면 이 특허에 대해서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록된 특허를 소멸시키다 보니까 독점권이 일시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물론 소멸이 다른 경우에도 소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라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이 부분에 보시면 행정 상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검색을 할 때 이러한 곳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클릭을 하면 모든 행정 상태에 대해서 다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기존의 특허를 참고 기술로 찾기 위해서는 독점권이 살아있는 특허를 찾으면 안 되니까 등록 이 부분은 클릭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등록 이 부분에 클릭이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특허, 독점권이 나와 있는 특허를 찾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 살아있는 특허의 기술을 채용을 해서 특허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 이 부분에는 이제 클릭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존속기간 만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어떤 자기 권리의 기한이 없죠. 예를 들어서 집이면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은 집에 대한 권리는 계속 있는데, 특허는 그렇지는 않고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20년이면 특허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존속기간 만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한 날,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21일인데 2019년 5월 20일인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독점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 후에 20년이 경과한 기술은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특허가 됩니다. 이것을 자유실시 기술이다,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출원 후 20년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이 되어 어떤 기술 개발할 때 자유롭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상에서는 이러한 출원 연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원 연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로 해서 출원된 지 20년이 지난 특허를 선별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옵션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특허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개 공보와 등록 공보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은 공개 공보입니다. 이게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공개 공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원칙적으로 18개월,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오픈이 됩니다. 이러한 오픈이 되는 것을 위해서 특허청에서 공개 공보라는 서류를 발행을 하고요. 이러한 공개 공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권이 발생된 상태는 아니다. 독점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원 번호라든지 공개 번호를 보고 이 특허의 최종 법적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독점권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공개 공보가
뭐 특허청에서 나온 서류라고 해서 독점권이 발생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청에서 이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입니다. 이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점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특허 공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기술의 일반적인 내용, 또 뭐 도면의 설명,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독점권이 어디냐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 범위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안 적힌 기술, 이 부분에 적혀져 있지 않은 기술은 독점권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에는 있는데 이 청구 범위에 안 들어있는 기술은 독점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공개 공보에 나타나 있는 특허 청구 범위 이 부분은 특허 신청할 때 출원인이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주시오라고 신청한 기술이고 실제 특허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권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공보만으로는 독점권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독점권에 신청한 우리 독점권 범위 자체도 이것도 그냥 출원인이 신청한 것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이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점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등록 공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록 특허 공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허청에서 OK 사인이 나서 독점권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특허의 특허 권리자는 어떤 광주에 있는 회사인데 이 광주에 있는 회사가 얼음 낙하 가이드 방식의 제빙기라는 발명의 명칭에 대해서 독점권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독점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독점권의 범위는 어디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청구의 범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뭐 청구항 1에는 뭐 어떠한 부품들을 썼다. 뭐 청구항 2에서는 또 어떠한 부품을 썼다. 이러한 기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 내용이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기존의 특허를 검토를 하실 때 이 등록 특허라는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발명의 명칭이라는 부분입니다. 발명의 명칭은 우리 독점권의 기술 내용을 이렇게 명칭을 다른 것이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독점권은 발명의 명칭에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발명의 명칭이 특허가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명칭이 속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독점권은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요약은 우리 이제 특허 신청한 기술을 요약을 해서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공개 공보와 특허 공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프리스를 이용을 할 때, 특허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검색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게 되는데, 이 검색어를 AND나 OR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시면, 보일러 별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일러 AND 기름이라는 뜻으로서, 특허를 찾을 때 그 특허 내용에 보일러와 기름이 모두 있는 특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표가 이제 AND 조건이고 AND 조건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이게 검색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플러스는 OR을 나타냅니다. OR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 플러스 기름이라고 하면 특허 중에 보일러 또는 기름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모두 찾아지는 것이 이러한 검색 조건입니다. 당연히 이런 OR로 묶으면 검색 건수가 특허를 찾는 것이 훨씬 많겠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만 들어있는 특허도
찾을 수가 있고 기름만 있는 특허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오화 조건으로 찾으면 특허를 훨씬 많이 이제 찾게 됩니다. 대신에 AND로 묶으면 검색 건수는 작아지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허를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이런 괄호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선 그 적용 그 조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인공지능 별표 보일러 플러스 빅데이터 별표 보일러 이런 검색식을 하면 크게 보면 괄호가 두 개가 있으니까 괄호가 두 개가 있고 두 개 플러스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들어있는 특허와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특허를 모두 찾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보일러가 기재된 특허도 찾고 빅데이터와 보일러가 들어있는 특허도 찾아서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조건 두 개는 오화 조건으로 모두 찾게 됩니다. 다만 이 괄호 안에는 AND로 묶여져 있으니까 인공지능과 보일러라는 단어는 모두 다 들어있는 특허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와 보일러가 AND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빅데이터와 보일러가 모두 들어있는 특허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보일러를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 검색식을 기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 그 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찾을 때 행정 상태는 그 등록된 거는 안 찾는 것이 낫고, 그리고 어떤 공개된 것을 안 찾는 이유는 공개라고 하는 것은 심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향후 등록이 될 수 있으니 향후 등록이 되면 독점권이 발생을 하니까 공개가 되었다 해가지고 특허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등록이 되어서 독점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공개 특허는 참조를 안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자유검색 이 부분을 먼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검색은 특허 서류에 들어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게 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찾고 싶은데 보일러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아이템들까지 찾은 경우가 많아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저희가 조금 좀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RPC와 CPC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RPC, CPC는 이거는 이제 기술 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분류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이거는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의 명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명의 명칭이 보일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특허를 찾겠다. 그럼 여기에다가 보일러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약 부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신청한 기술을 요약을 해서 기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이 부분에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번호를 가지고 찾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청구 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구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청구 범위에 들어있는 것으로 특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권을 신청한 기술에 보일러가 들어간 특허를 찾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일러를 기재를 하고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공개도 이거는 나중에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고 치화, 소멸, 포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한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일러에 대해서 찾겠다. 보일러를 찾을 때 발명의 명칭으로 보일러가 들어간 특허를 찾겠다. 그럼 여기서 보일러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9,900개 건 10,000건의 이제 특허가 나옵니다. 이게 10,000건의 특허가 나오고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멸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그 살아있는 특허를 검색 조건에서 뺐으니까 다 현재 죽어 있는 특허들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출원 일자를 갖다가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분류 통계에 보시면 출원 연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원 연도를 보시면 이렇게 출원 연도별로 우리가 특허를 찾을 수가 있는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올해가 지금 19년이면은 2009년 1999년 이전 건의 특허는 뭐 어떤 특허든지 간에 다 존속기간 만료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9년을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999년 10월 30일 날 출원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년이 덜 됐지만 이 건에 좀 소멸되어 있는 특허니까 뭐 참고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특허가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공개 전문이 있고 공고 전문이 있습니다. 공개 전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몇 년 18개월 지난 후에 공개된 서류를 나타내는 거고 공고 전문은 독점권이 나왔을 때 독점권이 나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공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고 전문을 한번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네. 뭐 이거는 그 각자 그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크게 그 상관은 없을 거는 같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출원 연도에 대해서 20년 전에 그 특허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뭐 특허 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자유 검색 이 부분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요약이라든지 발명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청구 범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그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의 명칭에 보일러를 넣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T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이틀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일러는 우리가 입력한 단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검색 결과가 난 후에 그 저희가 좀 말씀드린 그 출원 연도를 가서 그 안전한 출원 연도를 찾으면 우리가 좀 안전한 특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프리스는 원래는 국내 특허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외 특허도 가능한데 해외 특허 중에 다른 것은 안 되고 일본은 한글 이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가 어순이 비슷하고 자동 번역이 워낙 좀 쉽다 보니까 이게 한글을 쳐서 입력을 해도 일본 특허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발명의 명칭을 이용을 해도 되고 청구 범위를 이용해도 되고 다 동의를 합니다. 발명의 명칭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보일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일러를 하고 좀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나왔습니다. 이게 하면 지금 이제 이 발명의 명칭이 원래는 이거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본 특허를 키프리스에서 가져올 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한국 특허를 찾는 것처럼 좀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건을 한번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뭐 어쨌든 이 데이터가 뜨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키프리스 데이터와 비슷한 형태로 뜨니까 아마 좀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한글이 사용 가능하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출원 일자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존속 기간이 20년인 것은 일본도 동일하고 지금 미국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출원 날짜에다가 20년 전으로 설정을 해놓고 특허를 찾으면 일본 특허도 20년 전에 특허, 그러니까 존속 기간 만료 기간이 지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된 특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국내 특허로도 조금 좀 찾는 것이 안 나온다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특허가 떴는데요. 공개 전문을 보시면 일본어가 쫙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일본어가 나오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오른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녹화창 밖에 있어서 지금 컴퓨터 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면 자동기계 번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기계 번역을 하면 이 일본 글자를 한글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문과 번역문 동시 보기 해가지고 원문이 나오고 오른쪽에 번역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서 기재되어 있는 번역문보다는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이 좀 한국어에 좀 가깝게 좀 번역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도면도 있고 그리고 특허 내용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실 때 좀 편리하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키프리스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허가 이제 특허청에 서류 제출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특허가 죽는다고 했는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기술을 뺏기다가 이게 침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혹가다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몇몇 예외의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참고하는 특허가 있으면 이게 어떤 침해 문제가 좀 중요하다 싶으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 이것은 특허법인에 정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키프리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